제가 최근에 PD님이 오시고 나서 또 저의 그 투머치 토킹이 요즘 자주 커팅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욕구 불만 상태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을 이제 좀 이야기하면서 투머치 토킹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시국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내용 말고 그냥 요즘 이제 저는 워낙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별 생각 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키워드는 뭔가 시그널 레지던스랑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두 개가 약간 이게 다른 듯 하지만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뭔가 뭐 하이엔드 부동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시그널 레지던스는 물론 가격이 100억이 넘지만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로도 쓰고 사무실로도 써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60억 언저리 하는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뭐 세컨하우스로 쓰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가격으로 그런 상품의 성질이 정해지는 게 아닌데 시그널 레지던스는 약간 레지던스 형 상품을 만든 거죠. 물론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근데 최근에 강남에서 분양하고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우리는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레지던스 컨셉의 상품이 되게 많아요. 갤러리 832도 사실은 풀네임이 더 갤러리 832 레지던스 앤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러니까 갤러리 832도 아예 좀 시그널 레지던스처럼 오피스텔이지만 레지던스를 지향하는 그런 상품이고 PM 플러스라고 사실은 이제 시그널 레지던스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이었던 그런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옛날에 비선실세 최순실 그분이 거주했던 이제 그런 오피스텔도 거기 사실 가보면 아예 대놓고 PM 플러스 레지던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또 강남에서 이런 그 앙사나 여의도라고 하는 그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상품이 핫하게 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뭔가 자주 언급이 되고 둥둥 떠다니는데 그러니까 사실 레지던스 이꼴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보통 분양을 할 때 뉴욕 같은 데 있는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레지던스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안 맞을 수 있어. 좀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같은 데 있는 그런 최고급 레지던스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랑은 아직은 뭔가 좀 매칭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뭔가 서비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잘 돼 있는 고급 주거 시설을 의미하는 정도예요, 거의.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같은 거지.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제 분양할 당시 책자를 보면은 그런 카다로 같은 거 보면은 레지던스라고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공부상 용도 아파트죠. 근데 레지던스 A동, 레지던스 B동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개발 시장 이런 데서 쓰이는 레지던스의 의미는 그냥 고급 주거시설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꼭 뭐 호텔식 서비스가 돼야지만 레지던스인 것도 아니고 사실 뭐 PM 플러스가 호텔이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나는데 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라는 게 이제 분양을 하고 그게 화제가 되면서 어쨌든 레지던스 계열의 상품이니까 시그널 레지던스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또 시그널 레지던스의 추종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야, 시그널 레지던스랑 비교가 되냐? 시그널 레지던스는 엄청 높고 우리나라 상징적인 건물이고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높이 자체가 다르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인 거죠. 앙사나 레지던스는 그래봤자 이제 뭐 60층 언저리 높이고 시그널 레지던스가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이제 123층이니까 야 비교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시그널 레지던스가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물론 123층이지만
그 레지던스가 그 꼭대기층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레지던스는 40층에서 70층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60층 뷰랑 시그니엘 레지던스 뷰랑 비교를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교는 할 수 있긴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속해 있는 그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고 상징적인 건물인 건 맞는데 이 레지던스는 사실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아래. 왜냐면 40층 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호실들이 있는 거라 사실은 40층 대 주상복합 아파트랑 뷰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하층부에 있는 것들은. 물론 층고가 조금 더 높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아예 얘는 뭐 120층, 얘는 40몇 층,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무슨 거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게 의외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상품이에요. 이게 당연히 뭔가 특성값이 좀 이제 강한 그런 주거 상품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 일부 불호인 분들이 이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정말 별거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그 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창문을 못 여는 거 이거가 의외로 이것 때문에 불호가 많아요. 근데 창문 때문에? 창문을 못 여는 게. 근데 물론 이게 그런 공기 정화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서 방금 요리했는데도 금방 다 냄새가 빠지고 한대요.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사실 환기에 좀 집착하는 사람이라서 그 한겨울에도 진짜 아침 저녁마다 환기를 막 한두 시간씩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거를 그 시스템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 정화가 잘 되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 물리적으로 못 여는 거가 답답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고 저도 좀 공감을 해요, 사실은. 그 우리가 물리적으로 창문을 연다는 게 진짜로 뭐 공기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한번 리프레시를 하는 뭔가 그런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못 하니까 냄새는 사라졌을지언정 뭔가 약간 이제 기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청국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서 공기 정화가 된대. 창문을 안 열어도. 근데 우리는 뭔가 이제 창문 한번 쫙 열어가지고 한두 시간 환기 쫙 하면은 뭔가 이제 리프레시 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뭔가 깔끔해졌다. 그리고 내 기분도 뭔가 리프레시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예를 들면 뭐 고기 구워 먹었다 이러면은 그런 거에 또 민감하단 말이지. 특히 우리나라 음식들이 또 그런 음식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닌 거로 의외로 이제 불호인 경우가 또 많고 그런 게 좀 재미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호라 그러면은 뭔가 입지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거. 그래도 이제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대지도 넓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하 뭐 몇 층까지 있다고 했더라? 그 되게 주차도 되게 편하고 그러잖아요. 뭐 세대당 세대인가 그런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요새 하이엔드 부동산들 이제 특히 좀 논란 많은 게 저번에 태양님께서도 영상 만들어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 기계식 주차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정말 하이엔드 맞냐, 하이엔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그냥 그 기계식 주차로 되어 있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그런 것들도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도 생각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